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허그 전세 안심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이 부족해도 벌이가 적어도 전세금의 최대 90%를 저금리로 빌려주고 만에 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돼도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전문 업체가 접근을 해서 허그 안심 대출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아닌 깊은 수렁의 시작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49제곱미터 아파트에 사는 박모 씨. 작년 10월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전셋집이 경매에 넘겨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등기부등을 다시 빼봤더니 세무서에서 한번 이 주인한테 압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예정 임의 경매 신청이 들어간 거죠. 감정가는 약 2억 원. 그대로 낙찰이 돼도 미납 세금과 대출 담보금액 1억 4,300만 원이 우선입니다. 국세 먼저 내고 제일 근저당인 신협에서 또 가져가고 남은 돈을 저희가 이제 배당률로 받는 거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얼마 뒤 한 컨설팅 업체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세금 가장 안전한 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이제 안심전세라는 상품이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보다 훨씬 비싼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고객님들 보증금, 경매 취하 비용, 현재 적혀있는 근저당 금액까지 이제 평균값을 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심전세로 2억 8천으로 이제 전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새로 쓴 전세 계약서로 세입자가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근저당도 풀고 세금도 대신 내란 말입니다. 모든 걸 허그에서 보증하니 전세금 못 돌려받는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집주인은 2년 뒤에는 파산을 나서 고객님들은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집주인이 컨설팅 업체와 짜고 세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대출 2억 8천만 원에 대한 월 100만 원 가까운 이자는 세입자 부담.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2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건데 결국 돌려막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에 하나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집주인이 또 파산해 악성 채무자가 되면 허그에서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빚은 전부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박 씨는 업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번 돈으로 얘네들 배불려 줘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2년 동안 하느니 그냥 좀 못 받더라도 빨리 여기를 나와서 있고.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깡통 전세 피해자에게 전문 업체가 권했던 건 허그의 안심 대출 제도였습니다. 업체는 주로 매매가 드문,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빌라의 세입자들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목돈 마련이 어려운 20, 30대 피해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접근한 컨설팅 업체가 피해 세입자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더 큰 돈을 대출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게 허그의 안심대출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빌려주고 보증은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제공하는데 집주인이 파산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기준이 넉넉한 편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보증이라든가 대출의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실제 서민들이 그거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업체는 이 느슨함을 파고듭니다. 거래가 드문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집값을 부풀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업체는 부풀린 집값으로 실제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허그 안심대출을 받게 만듭니다. 이후 업체는 세입자가 빌려온 돈으로 집주인의 압류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수수료까지 챙긴 뒤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내 파산하면 빚을 떠안은 세입자와 떼인 전세금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는 허그만 남게 됩니다. 이상 신호는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허그가 대신 갚아준 내역을 살펴봤더니 다세대 주택 대위 변제 건수가 2018년 24건에서 2020년 1091건, 지난해엔 144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시세 정보가 투명한 아파트에 대한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은 매년 줄었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국민 피 빨아먹고 투기꾼들 돈 벌어주는 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허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방을 시작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4년 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4일 55제곱미터형이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이보다 훨씬 비싼 7,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은 6,500만 원 정도인데 전세는 이와 비슷하거나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거래는 많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전세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그냥 비싸더라도 이번에 밴드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기는 싫고 깨끗한 데는 살고 싶고.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큰 걸로 보는데 지난달 광양의 전세가율은 86.7%로 전국 최고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도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 현상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 투자자들이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또는 매매 가격보다 위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거래는 2,200여 건으로 이 중 76%인 1,700여 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500여 건이 넘고 액수도 3,4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